중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르지만 함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의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용어 사용과 장애의 종류, 장애인을 대하는 에티켓을 알아보고 특수학급과 장애학생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영상이 끝난 뒤에 장애인의 교육 퀴즈가 있으니 집중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애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랫동안은 6개월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이 용어를 남을 비하하는 데 사용하면 될까요? 그런데 저는 친구들이 복도나 교실에서 장난치며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본 것 같아요. 만약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나 내 주위에 장애를 가진 분이 곁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원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아픈 것도 힘든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놀림까지 받아야 하는 걸까요? 장애인도 조금 다를 뿐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름으로 불러주고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주위에서 장애라는 용어를 가지고 놀리는데 사용한다면 그 말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주세요. 할 수 있죠? 주위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등록 장애인 수는 250만 명입니다. 미등록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500만 명이라는데요. 이는 적어도 7가구 중 1가구에 장애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90% 이상이 사고나 질환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전사고 조심해야겠죠? 이제 장애의 종류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로 6가지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가 있고, 신체 내부 기관의 장애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간질장애, 장누유루장애, 호흡기 장애 6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는 정신장애와 발달장애가 있는데,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장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일상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데 주로 호르몬 분비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을 만났을 때 에티켓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란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일반인이나 정상인의 반대말은 일반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바른 언어입니다. 장애인을 만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대하고 도움을 주기 전에는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주세요. 무조건 도와주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장애 종류별 에티켓을 안내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만나 길을 안내할 때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흰지팡이 사용자의 경우 흰지팡이의 반대편에 서서 상대방이 나의 팔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반부 앞에서 걷습니다. 알려준다고 손을 잡고 뛰거나 몸을 함부로 만지지 않아요.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길을 헤매고 있으면 신상을 물어보고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정말 절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지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쉽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며 끝까지 들어주세요.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는 듣지 못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청력이 완전 손실된 사람은 흔치 않고 입모양으로 말을 읽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말하는 사람의 입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보통의 속도와 크기로 말하거나 글로 써서 소통을 하면 됩니다. 지체장애인을 만났을 경우 거리에서 곤란해할 때는 도울 일이 없는지 먼저 물어봐주세요. 휠체어나 목발이용자를 만날 경우 먼저 지나가도록 한쪽으로 비켜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체장애인을 쉽게 보기 어렵지만 하와이에서는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이 아주 많아요. 서핑을 하다가 상어에게 팔다리가 잘려서 장애인이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장애인이 다닌다고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냥 휠체어 타는 사람이 지나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비켜줍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약자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나라가 되도록 물리적, 제도적 장벽이 허물어지는 베리어 프리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해요.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비장애인들의 삶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다음은 특수학급을 소개하겠습니다.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사회적 통합과
일반학급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교실입니다. 특수학급이지만 불리는 이름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통합지원반, 다손반, 도움반, 개별학습실 등등 들어보셨죠? 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뭐냐고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장애인 복지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학생이지만 장애가 의심되거나 장애인 복지 카드를 발급받은 학생들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급에 다닌다고 해서 다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특수학급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특수학급에서는 개별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각기 다른 장애와 특성으로 학생들마다 수준이 다르기에 개인별 수준에 맞는 국어, 수학, 체육, 진로와 직업 등의 교과 수업이 이루어지며 사회적응 훈련이 실시됩니다. 현장 체험 학습이 많은 이유도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랍니다. 이렇게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성숙해지면 꿈을 갖게 되고 꿈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여 취업이 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특수학급 소개를 할 때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학교폭력 교육이에요.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또는 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으로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폭력 없는 환경 조성은 중요하지만 장애 학생들에게는 더욱 중요해요. 폭력 상황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기에 장애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장애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하면 정해놓은 규칙 이상으로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이와 반대로 장애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가해자인 장애 학생은 무조건 봐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폭력을 한다면 절차는 비장애 학생과 동일합니다. 다만 장애 정도를 반영하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기와 다르게 성인의 모습을 갖춰가는 중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잘 알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학교폭력 예방에 함께해주세요. 지금까지 장애인 용어 사용과 장애의 종류, 장애인을 대하는 에티켓을 알아보고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과 장애 학생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의 상식 퀴즈에 도전하는 친구들은 화면에 QR코드를 폰 카메라로 찍어서 도전해주세요. 장애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드는 멋진 중학생이 됩시다. 이상으로 장애인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